저는 세빌스 코리아의 홍지은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요. 첫 번째라서 조금 긴장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면은 이제 제 뒤로 각 부분별로 다 주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큰 그림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경제 변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등등 좀 밑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뭐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발발 이후부터 한번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4월에 좀 많이 잦아들었다가 다시 또 좀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각각 환자인데 제가 숫자로 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다가 요즘에 조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계단식으로 나와 있는 게 경제 성장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까만 그래프가 환율입니다. 뭐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많이 좀 떨어질 때 환율이 많이 또 출렁거리게 되기 때문에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2008년하고 저희가 한번 2008년 그다음에 98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3인가요? 그렇게 발표가 됐고,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98년 이후에 가장 성장이 떨어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환율도 한 1230원, 40원에서 왔다 가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환율이 이렇게 높을 때는 해외 투자자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국경을 옮겨 다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도 조금 이렇게 관망하면서 보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를 한번 봤더니 사실 지금 4월에 적자로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뭐 수출이 한 25%인가요? 감소를 했고, 수입이 16% 정도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거의 뭐 한 이게 1억 5천만 불, 1억 4천만 불이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월에는 적자 폭이 크게 벌어졌다가 5월에는 사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표시는 못했는데 조금은 다시 플러스로 반전을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는 거는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른쪽 그래프가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액을 보시면 분기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건데,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거의 12%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소매업이고, 특히나 이제 조그만 영세한 소매업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죠. 근데 반면에 보시면은 밑에 조그맣게 색깔이 되어 있는 게 온라인 세일즈인데, 온라인 세일 같은 경우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전체가 12%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들 온라인 쇼핑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아마 이제 물류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확실하게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 그래프가 까만색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 실업률이 3.8%인가 그랬고, 뭐 이번 달 그러니까 지지난달이 3.8%였고요. 지난달이 4.5% 뭐 이렇게 되면서 실업률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지금 해외 10% 20%에 비하면은 실업률이 높은 건 아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녹색 그래프입니다. 구직 단념자의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업률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4주 동안 그 구직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빨리 증가했다라는 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는 오피스 수요도 조금은 또 조심스럽게 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무역이나 소매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뭐 98년과 2008년과 비교해서 떨어진 것도 굉장히 빨랐고요. 반등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거의 뭐 지금 2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많이 유동성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유동성이 많다라는 게 어떤 주식시장의 반등에서도 바로 표시가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이 유동성의 어떤 그 힘이라는 게 사실은 투자 시장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을 한번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2020년 1, 4분기 들어서의 투자 시장의 규모를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 나라들을 전부 비교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모든 그 국가들이 예외 없이 다 투자 시장의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뭐 일본 같은 경우도 40%나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홍콩 같은 데는 80%나 떨어졌죠. 근데 한국은 12%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유일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다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인 곳이 한국하고 뭐 태국이 404%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태국 같은 경우는 투자 시장의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404%도 사실은 크게 뭐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규모 면에서도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2%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뭐 코로나가 1월 말 2월부터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반증이고요. 저희가 세빌스 코리아에서 통계를 한번 내봤을 때도 2019년에 한 4분의 1 수준까지는 1분기에 투자 시장이 어떤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이 히스토리컬리 가장 활발했던 시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1분기 수준이 사실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량 물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대부분 우량 물건들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 뭐 오피스도 물류도 우량 물건이 좀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분기에 종결된 이런 많은 거래 사례들이 딜들이 대부분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시작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9년의 영향이 1분기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했지만 전면적인 봉쇄는 없었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뭐 제한은 받았지만 이루어졌다라는 점들이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특히 물류센터에서의 활발함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한국이 물류센터 규모로는 아시아에서 뭐 한 5번째, 6번째 해당이 되는데 증가 율을 보시게 되면 거의 400%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소매 판매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증가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물류센터에서의 활발함이 두드러졌습니다.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제 뒤에서 또 오피스만을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화두만 조금 던져볼까 합니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주요 거래 사례들을 해마다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뭐 1분기에 거래된 것들은 사실 지금 제일 밴드에서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6월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강남에 있는 그 현대해상 화재보험 사옥이 지금 아직 종결은 되지 않았어요. 종결은 되지 않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인데 가격이 그냥 뭐 역대 가장 최고가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평당 3,4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사옥 수요자들과 투자자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사옥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가격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 보이실 텐데 저희가 수익률을 오피스 수익률을 한번 5년 국고채와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오피스 빌딩의 투자 수익률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렌트프리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프리를 고려한 수익률이 밑에 있는 약간 그 꺾은색 녹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이게 뭐 한 자주색 정도 되나요? 이 색깔 그래프가 5년 국고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5년 국고채와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의 수익률의 어떤 스프레드가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죠. 5년 국고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유동성이 풍부한 점, 그 다음에 우량 물건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투자자들 사이의 경쟁이나 그 다음에 어떤 기회의 희귀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 가격이 좀 지지가 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5년 국고채에 비해서는 한 뭐 300bp 정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물건인 경우에는 수익률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금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투자 시장에 대한 것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피스 투자 시장이라는 것도 어떤 면적에 대한 그 임대 수요에 대한 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드린 건데 이제 그 현재 그 여러분들 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CEO냐 아니면은 CTO 테크니컬 오피서나 아니면은 코비드 19이냐 물어보면 다 코비드 19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 고민들을 하시죠. 디지털 전환을 우리 회사도 해야 되는데라고 전 고민들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지만 사실은 쉽지 않았던 부분을 역설적으로 이 코비드 19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들 또 아주 그 체계적으로들 하시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가격에 있어서는 유동성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면 오피스 면적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이나 아니면 어떤 화두가 앞으로 대두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도 2월 말 3월 초부터 이제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순환 근무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유연 근무제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채택하는 그런 것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한 업종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사별로 그 다음에 업종별로 오피스 면적에 대한 그 수요가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뭐 콜센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굉장히 그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려를 하면 과연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정 면적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게 사실은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보통 그 우리나라 오피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에서 면적을 쓸 때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네트로 1인당 뭐 한 3, 4평 정도 썼고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회의실 같은 것들도 공용 공간도 많다 보니까 한 뭐 6평, 7평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그 2m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뭐 3평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인당 오피스 면적에 대한 그런 정의가 다시 한번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시면은 이제 뭐 급하게 그러니까 회사마다 BCP라는 게 있죠. 그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플랜인가요? 그래서 비상시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세컨 오피스를 많이 이 어떤 계약을 하거나 알아보는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컨 오피스에 대한 수요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임대 시장에서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투자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할 때 그 우량 물건을 선호하는 것들이 뭐 워낙에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뭐 주식 시장에서도 보시면 지금 IT 쪽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격이 계속 오르죠. 주식 가격이 뭐 네이버니 카카오니 이런 데들. 그래서 우량 물건에 대한 그 부동산에서도 가격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시장에 대해서도 좀 조금 뭐 간단하게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달 전에 기사죠. 물류의 가격이 뭐 강남 오피스 가격에 거의 달했다. 그러니까 수익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최근 거는 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5%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보통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 초중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좋죠. 온라인 세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럼 수도권 중심에 있는 그 물류 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진다면은 아마 그 물류에서도 또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저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본 건데 약간 재밌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최근 5년 동안에 그 오피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국적별로 나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가 물류시설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국적별로 나눈 건데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최근 5년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이후에 별 차이가 없어요. 국내 투자자가 한 80%로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는 한 20% 정도인데 물류를 보시면 최근 5년 동안은 해외 투자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51%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직접 사용하는 그 투자자들 뭐 쿠팡이나 SSG나 이런 데들이 한 30%, 36%가 되고요. 나머지 10몇 프로가 국내 투자자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국내 투자자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나 돼요. 그러니까 역시 그 물류 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국내 투자자 중에서 작년까지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던 그런 투자자들이 올해 지금 외국을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 투자자로 더 많은 유동성이 몰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과 그리고 어떤 집중도는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보셔도 이 점으로 찍은 게 물류시설의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5년 국고채인데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류가 다 선호가 될 것이냐 하면은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풀필먼트라고 하죠. 풀필먼트 센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를 주문을 하시면 왜 그 창고 아니죠. 그 여러분이 주문한 물품이 분명히 서울에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뭐 곤지암을 갔다가 용인을 갔다가 다시 여러분 댁으로 가는 그런 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 물류의 서비스 체계가 대리점에서 출발을 해서
뭐 터미널로 갔다가 또 다시 허브 터미널로 갔다가 집으로 배송되는 이런 체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주문을 바로 받고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이런 형식으로 서비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배송의 기간도 뭐 많이 짧아졌죠. 당연히 뭐 하루 아니면은 뭐 반나절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들이 앞으로는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류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이 가속이 되면서 그 임대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물류시설이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뭐 풀필먼트가 가능한 시설, 그다음에 통합적인 물류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해외 투자자 외에 또 새롭게 물류를 보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보면은 지금 뭐 1조짜리 물류 리츠를 준비하고 있는 운영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리츠도 이제 물류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물류 투자 시장도 상당히 확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참여자가 많아지고 또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선별적으로 가격 상승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